10월 8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61% 하락한 2594.3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8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35% 하락한 778.2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6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16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2종목, 코스닥에서는 14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보락, 대화제약, 뉴온 3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16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2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2차전지 섹터입니다. 어젯밤 미국장은 국제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었고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나오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되며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10월 10일에 공개 예정인 로보택시 사업에 대한 비관론이 나오면서 전일 대비 3.7%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구겐하임 증권은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로보택시 공개 이후 테슬라의 주가가 뉴스의 팔아라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분석했어요. 또한 향후 1, 2년 내에 로보택시를 상용화하기까지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 이번 행사에서 나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밝혔는데요. 테슬라가 신차를 공개한다고 해도 자동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이 높아지기보다는 테슬라의 기존 차량 점유율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장 초반 2차전지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였는데요.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LG엔솔이 벤츠 계열사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일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세로 전환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LG엔솔은 2028년부터 2038년까지 북미 및 기타 지역에서 벤츠 계열사에 총 50GW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계약 금액 등은 비밀 유지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계약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이번 계약 금액이 수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LG엔솔은 이 같은 계약 소식 외에도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하는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8% 하락한 4,48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였던 3,442억 원을 크게 상회한 수치로 이러한 소식들 속에서 일부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었네요. 다음은 이번 비만 치료제 섹터입니다. 어제 장마감 후 펩트론이 미국 제약사인 일라이릴리와 플랫폼 기술 평가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펩트론의 약효지속 플랫폼 기술을 일라이릴리가 보유한 펩타이드 약물에 적용하는 공동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공동 연구를 위해 펩트론은 일라이릴리에게 비독점 라이선스를 부여하며 이번 계약은 내부 연구 개발 및 펩트론과의 후속 상업 라이선스 계약을 위한 목적으로 한정되는 계약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계약 금액은 상대방의 비밀 유지 요청으로 인해 공시가 유보되며 계약 기간은 어제부터 약 14개월 후인 평가 종료 시점까지라고 공시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위고비의 국내 출시 기대감도 지속 부각되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위고비의 국내 출시 일정은 10월 중순이라고 알려졌으며 일부 언론사에서는 10월 15일로 보도했으니 체크해주세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대화제약은 최근 중국 당국으로부터 리포락셀의 위암 치료에 대한 시판화가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해당 소식이 지속 호재로 부각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리포락셀은 2017년 9월 중국 RMX 바이오파마에 332억 원의 기술 이전 수수료와 별도의 판매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는 가운데 리포락셀의 원료 물질인 파클리탁셀과 관련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보락도 오늘 함께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어서 뉴온은 한 주당 가액 100원을 1000원으로 병합하는 주식 병합 결정 공시를 띄우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온은 적정 유통 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이 같은 주식 병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그릴리소스는 선한 및 파이널텍과 총합 58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그릴리소스의 최근 매출액 대비 각각 16%와 19%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골드NS와 CNH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고요. 다음으로 LK3양은 일본 지사 개설식을 개최했다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LK3양은 이번 일본 지사 개설을 통해 핵심 개발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업체들과 정보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플레이디를 비롯한 광고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구글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검색 서비스인 AI 오버뷰에 광고를 도입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 달부터 AI 에이전트인
코파일럿에 새로운 광고 방식을 적용하는 등 검색 서비스 기업들이 새로운 방식의 광고를 도입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수혜 기대감을 입은 것으로 파악되네요. 다만 구글의 검색 광고 시장 지배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도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노을이 어제 상한가로 마감한 데 이어 오늘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노을의 AI 기반 자궁경부암 진단 솔루션인 마이랩 CR이 국제약품 구매기구 기술 보고서에 이름을 올렸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임찬양 노을 대표는 이번 보고서에서 선진국에서도 사용이 적합하다고 권고한 제품은 노을의 마이랩을 포함한 단 3개 제품뿐이었다며 국제기구를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록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아리바이오와의 합병 기대감이 지속되며 강세를 보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9일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끝으로 최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반도체 장비와 보안 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되어 상장한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특별한 호재는 없었으며 코스피 상장 이후 이거래일간 약세를 이어오다가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